네, 20페이지 가겠습니다. 목적 가겠습니다. 자, 목적은 달라입니다. 대금 지급 청구권, 재산권 청구권. 그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갖출 것. 네. 그래서 이거 다 해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주로 이제 뭐가 많을까? 판례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1번은 전체적으로 갖다 붙여낸 건데, 1번. 매매계약은 매매 목적물과 대금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이 확정은 당시 뭐 돼도 좋고요. 확정돼도 좋고요. 그 다음 뭐요? 이행기까지 장차 확정돼도 좋다. 그게 어디 돼도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은 당시도 좋고 또 뭐다? 장차 확정돼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두 번째는 X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전날 밤 건물이 불타버렸죠. 전에 불났네. 그러면 이건 가능 이야기죠. 가능은 무슨 불능이 있고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이 원시적 불능은 출발이 2번에서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무슨 불능은 이 후발적 불능은 계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 자체는 뭐로 간다? 확정 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이라는 문제가 들어가고 여기는 누가 불을 냈을까?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에 따라서 제목이 다르다는 것뿐. 세 번째, 목적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전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3번은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자체는 뭐하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 다음, 강행규정 위반으로는 무효는 선의 잼작에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죠. 뭘 기억하면 될까요? 자, 4번 하나 가지고 좋아하면 안 돼요. 몽땅 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뭐라고요? 꽝이면 꽝이요. 갑, 을이 꽝이면 건너간 병도 뭐다? 꽝. 이때 누구도 꽝. 선이도 꽝. 누구도 아기도 꽝. 그러니까 갑 건너서 을 건너서 누구한테까지 간 거예요? 병한테까지 갔죠? 그러면 갑은 을과의 꽝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다? 대원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갑과 을이 꽝이 되면 갑은 이 꽝 가지고 누구한테도 가서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얘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갑은 꽝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특별하게 선의가 꽝이 안 되고 악의만 꽝 되는 경우 있지. 특별하게 어디게? 특별하게 보호되는 데가 어딜까? 네? 특별. 그죠? 보호 어딜까? 두 번째, 의사표시 맞아요. 무슨 표시? 또! 좀 어려울 거야 이거는. 해제 이후. 무슨 이유? 무진장 궁금할 거야. 궁금한 상태로 둬요.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유효 등기했는데 해제가 되면 무효 등기가 되죠.
그 무효등기에 붙여 먹었을 때 원래 선의덕광, 악의덕광이죠.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가슴이 아파서 누구는 보호해주겠다. 악의는 보호 안 해줘요. 두 군데밖에 없어. 뭐라고? 자꾸 공부하는데 지역적으로 그것만 보고서 하지 마시고 넓게 보란 얘기예요. 자, 의사능력광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네. 의사능력은 단독, 통종, 착오, 사기는 관계없잖아. 능, 단통, 착사, 화가적타 있잖아요. 능, 꽝꽝은 선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화가적타, 꽝꽝은 누구한테도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어디가 아니니까. 그 의사표시가 뭐야? 단독, 통정, 착오, 사기 영역은 뭐다? 꽝꽝 된다 할지라도 누구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악에는 대항할 수 있겠죠? 아니 이렇게 넓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코앞에 되니까 맨날 그것만 보잖아. 그거 하나 외우고 까먹고 또 선풍기 가서 외우고 또 까먹고 불공자 또 외우고 까먹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은 화가적타 영역은 꽝꽝 되면 제3자도 선이고 꽝 악이도 꽝이다 그런 얘기예요. 4번 틀렸고요. 5번째, 법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더라도 개별적인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았다면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타당성 결여했으면 뭐예요? 무효지 뭐. 그래서 1번은 이것저것 묶어서 했고요. 자, 우측의 2번 문제는 정답만 해설할게요. 3번에 양도소득세 나오죠? 네.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 목적은 탈세죠? 네. 선풍기 아니에요. 그럼 뭐 기억해요? 선풍기 무효 아닌 것. 비명.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선풍기 무효 아닌 것 기억나세요? 네. 강박 들어가면 안 되고요. 강제 집행, 탈세, 양도소득세, 비자금, 명의신탁. 그래서 타당성 나오면 아닌 것들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돼. 3번 질문 틀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문제 3번에다가 봅시다.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뭐한 것? 옳은 것. 기억,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네. 근데 실내이익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죠. 이때 기억쯤에 떠오르는 게 뭘까? 네? 네. 2번일 때 네? 계약 체결상 과실. 계약 체결상 과실입니다. 무슨 불능은?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한번 붙여볼게요. 계약 체결상 과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계약은 성립했다, 불성립했다? 계약은 성립했다, 불성립했다? 지금 무효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 계약 있죠? 3편 채권 매매 있죠? 그러면 무효 취소가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여러분 얼굴이 원이라고 생각해. 1번, 2번, 3번, 4번. 여기 4번이야. 1, 2, 3, 4번. 그러니까 3편 채권하고 총칙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할 때는 뭐야? 2번이죠. 그러면 1, 2, 3, 4를 하려면 위에 성립이 돼야 되지. 불성립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원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불성립, 성립 후 원 1, 2, 3, 4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효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계약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계약이 불성립했는데 거기다가 계약 체결상 과실 붙여 먹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계약 교섭 중도 파기는 불성립이죠. 계약 교섭 진행하는 척 하다가 좋은 정보만 쏙 빼먹고 튀어 도망가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계약 체결상 과실 실리익 배상 못 들어가. 그건 계약 자체가 뭐 하지 않았으므로. 성립하지 않았어. 아셨어요? 거기서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도 안 되지. 채불 손배는 이 4번 전제로 쓰는 거. 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무슨 손해배상? 자, 이 계약은 무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는 사람? 과실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무, 과실. 이자한테 뭔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다?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무슨 배상? 실례이익배상을 지도록 돼 있다. 단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니은 들어갑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성립 후 성취 전 목적이 불능이 됐다. 자, 원시적 불능일까요? 후발적 불능일까요? 선택하세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주마. 을이 고맙습니다.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이 성립했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합격하면 달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조건 성취 전 아이고 건물이 화재가 났습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기준이 어디예요?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이니까 후에 불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는 뭐하다?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뭐다? 무효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후발적 불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부 다 원안에서 노는 거지. 원안에서. 아셨어요? 니은 문장이 이해가 돼요? 계약 체결 후 불났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니은처럼 이렇게 막 섞어놔 버리니까 이게 뭐 그 말인지 그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문제 풀면서 겪는 거예요. 아, 그 소리가 이 소리가 그 소리구나. 아, 그 소리가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이렇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디귿 관할관청 허가구역 규정에서 토지 매매는 무슨 불능? 법률적 불능. 잘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적 불능은 뭐냐면 법률이 금지하거나 네?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뭐라 한다? 법률적 불능. 맞는 얘기예요. 왜? 허가 받기 전에 계약이 효력이 막아놨잖아요. 그럼 불확정 무효 상태 1번 상태죠? 이행 청구가 인정돼요? 허가 지역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상태 1번 아니요? 달라는 효력이 없죠? 막아놨지? 그래서 뭐가 떨어져야지? 이게 떨어지 달라는 효력 나타나잖아. 그럼 뭐 하기 전까지는? 달라는 효력이 없지. 무슨 무효니까? 불확정 무효이니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법률적 불능이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습니까? 자, 질문할게요. 자, 손 펴세요. 지상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상권,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역권은 안 돼. 지상권은 자기 토지였고 타인 토지 사용이고 전세권도 자기 부동산 없고 타인 부동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역권은 자기 토지도 있고 타인 토지가 있죠. 자기 토지는 일필지 전부 전세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지역권을 자기 토지로부터 분리해서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된 자기 토지 일필지 전부는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토지로부터 종된 지역권을 떼내가지고 저당권 설정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만 묻는 게 아니고 어느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불능이 아니죠. 물리적 불능, 법률적 불능 모두 민법상 뭐다? 불능이며 구별 실익이 없다.
우리 시험에서 법률적 불능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3번은 그냥 참고 정도 하세요. 다만 그 니은만큼은 정확히 이해하세요. 원시적 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조심하시고요. 자, 우측에 4번의 정답 4번 볼게요.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는 법률적 불능으로 무효이다. 아까 여러분들 무권리자, 채권 행위 매매, 그게 타인 권리 매매예요. 아까 제가 했죠? 무권리자가 매매하는 것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예요? 타인 권리 매매보다 유효해요. 자, 밑에 문제 5번에 2번 불능은 확정적인 것에 하나지 않고 일시적인 것도 불능이 된다. 아닙니다. 우리 불능은 뭐다? 일시적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자, 해서 5번 정답만 봤고요.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다음 중 무슨 규정이 아닌 것?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요거는 뭐다?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죠. 네. 효력 규정 아니다 이 말은 이코로 단속 규정 차지란 얘기죠. 2, 3, 4, 5는 전부 다 효력 규정. 무슨 규정? 빈출, 기출 질문 나왔고요. 자, 그럼 우측에 이제 7번 문제 가볼까요? 목적, 설명으로 옳은 것. 1. 목적이 법률행위 당시에 구체적 확정돼야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당시 확정돼도 좋고 이행기까지 장차 확정돼도 좋다. 두 번째, 일부가 무효입니다. 원칙 일부만 무효가 아니죠. 일부 무효일 때는 원칙 전부 무효. 디귿, 도박 채무가 선풍기 반에서 무효. 도박 채무에 대해서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해준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을 넘겨줬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가 종료했기 때문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 네 번째,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세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제2 매수로부터 다시 취득한 선의 제3자에 대해서는 이중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병 등기가 꽝이면 건너간 제3자 등기도 선이랄지라도 꽝이라고 그랬죠. 왜 꽝입니까?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타당성 관련된 무효죠. 확가적타는 꽝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표시가 아니야. 의사표시도 아니고 해지 이유도 아니니까 선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성립 당시 목적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실현할 수 없다면 법률보다 무효. 맞는 질문. 자, 다음 페이지요. 8번 별표 하시고요. 자, 강행법규 위반한 범위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약정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자, 확정 무효인 것은 뭐인 것은? 어차피 확정 무효죠.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을 했든 안 했든 어차피 확정 무효니까 누구라도 주장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걸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는 욕을 먹죠. 강행법규 모여놓고 위반해놓고 예를 들어서 허가지역에서 중생등기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갑을 매매해서 허가 빼먹고 을병 매매했는데 허가 빼먹고 갑병 매매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등기를 병한테 쳐준 겁니다. 그럼 허가적의 중생등기는 무효등기죠. 갑이 을한테 1억에 팔고 을이 병한테 2억에 팔았는데 현재 시세가 10억이야. 자, 강행법규 위반한 갑은 가서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고요. 확정 무효니까. 이때 병이 반발하겠죠. 인간이 먼저일까? 법이 먼저일까? 아니, 병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먼저 되겠지. 근데 갑은 뭐가 먼저야? 법이 먼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세계는 지저분한 거예요. 뭐 한 자도 지가 방구 껴놓고 성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미성년자도 지가 사고 쳐놓고 성년 되기 전에 가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똑같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형사사건이죠. 네? 형사사건 성공보수 의뢰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다. 땡쳤죠?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선풍기 무효입니다. 민사소송 성공보수는 유효합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등기협의는 강행규정 위반에서 무효이다. 허가지역 아닌 중생등기는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네 번째 거, 계약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거래하지요. 중개사법에 이걸 허용할까요? 허용하지 않겠지. 그래도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죠. 또 계약은 유효합니다. 중개업자는 못 받겠지만 처벌은 받겠지만 직거래, 사법상 계약은 뭐하다? 그 소비자도 결국 예스했으니까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처벌은 돼도 계약은 뭐하다? 유효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인 계약입니다. 강행법 위반하면 무슨 무효예요? 응? 확정 무효죠. 거기다가 무슨 대리를 적용하면? 표현대리 적용하면 그게 불확정 무효에서 확정 유효로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죠. 강행법규 위반되면 확정 무효니까 그때 표현대리 적용해가지고 확정 유효 간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8번 문제 빈출 지문이니까 여기 잘 보시면 그 위에 뭐라고 적힌 것들 그 위에 빈출이라고 된 것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 읽으세요. 뭐 중심? 나머지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냥 빈출 지문만 계속 읽어. 아시겠어요? 그럼 빈출 지문 모르더라도 그냥 괜찮아 스스로 다독거리면서 뭐 한다? 빈출 지문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9번 문제 정답 4번 보세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의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없습니까? 왜 있어요? 아까 꽝꽝 기억하라니까 갑, 을이 꽝이면 병도, 선의도 꽝, 악의도 꽝이라고. 이게 대원칙이야. 근데 특별한 경우에 선의를 보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 어디? 의사표시와 해제 이후. 이 소리가 어느 순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어떤 질문을 갖다 드리도 이 두 가지 기준 가지고 맞힐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당해요. 하나씩 외우면 죽어요. 지금 세트로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10번. 자, 103조, 104조 다 섞어낸 겁니다. 기업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단어 들어갔죠. 뭐 기억나요? 강박, 강탈, 비명, 지르다, 선풍기, 무효 아니라고 했었지. 그래서 기억 지문은 X. 강박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럼 반드시 뭐 들어간 지문 찾아야 돼요?
기억은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죠. 네. 면 부정행위로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 취지에서 최계 부동산을 뭐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이런 약정이 선풍기 위반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죠. 법이 부부관계에 끼어들면 된다 안 된다 알아서 하긴 내버려 둬야지. 그걸 약정 제한했다고 해서 그걸 선풍기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디귿 기부행위는 증여죠. 네. 증에서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할까요? 불공전한 법률 행위는 폭리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폭리행위는 기부, 테이크, 현저 차이가 있을 때 뭐다? 폭리가 되는 거예요. 증여는 뭐만 있기 때문에 기부만 있고 뭐가 없다.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폭리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디귿 X 늘 해외 파견된 근로자가 귀국 일로부터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한다는 사교 약정은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약정으로 103, 104조 위반된다. 정답은 X. 해외 파견된 근로자, 회사에서 돈 들여서 보냈죠. 네. 그럼 귀국하면 일정 기간 동안 뭐 해야 돼요? 회사에 회사 근무한다는 그 약정은 뭐다? 유효한 거예요. 이거 틀렸고요. 면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한테 알려진 경우에도 법률 동기가 반사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한다. 맞는 지문. 표시되거나 또는 뭐예요? 알려진 경우 동기의 불법 무효. 비읍 양도소득세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명의신탁, 무슨 신탁? 명의신탁. 반사실서 법률행위 무효일까요? 뭐 겪나요? 강박, 강제, 집행, 탈세는 양도소득세, 비자금 은닉, 명의신탁은 선풍기 무효 아님. 우측 11번에 5번 갑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이라는 단어 들어갔죠. 강제집행, 선풍기 무효이다 아니다.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넘기셔가지고 30페이지에 12번 전형적인 문제 나왔네. 여기 기출 문제일 거예요. 선풍기 무효라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업 비자금 나왔죠? 아니네. 니은은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토지를 매각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적극적으로 뭐해서 이게 적극 가담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슨 가담? 그래서 선풍기 무효. 디귿은 강제 나왔네. 강박, 강탈할 때 강제 나왔죠. 리을이 바로 뭐예요? 탈세지. 네, 중개사 시험은 이 정도에서 딱 이게 맞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13번 가보겠습니다.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뭐 했다? 매도하였는데 그 사실을 잘 아는 병, 갑 배명의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 매수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적극 가담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적극 가담 나오면 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키워드가 적극 가담이에요. 따라서 이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이 등기도 무슨 등기? 1번 갑병사의 계약은 무효이다. 맞고요.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을은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죠. 왜요? 을은 무슨 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죠. 하려면 어떻게 돼요? 3번처럼 을은 누굴 대위해서
답을 대해서 병의 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2번은 직접 안 돼요. 3번 대위. 병으로부터 부동산 전득한 정의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정의 선이래요. 뭐 받아요? 아니 뭐 아는 거 뭐 있어요? 그래 꽝이니까 내가 뭘 할지라도 꽝 얼마나 편해? 어디가 아니요? 이건 의사표시도 아니고 해제 이유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항상 선의를 보면 뭐 해주고 싶고 이렇게 안아주고 싶고 아기 보면 줘받고 싶잖아. 선의 아기가 착하다 나쁘다 그런 도덕적 잣대로 보시면 안 되고 앞에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그것밖에 몰라요. 5번째,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채권자 취소권 나오면 힘들어하지 마시고 딱 2가지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 매매에서 쓰면 안 되고 허위 표시에서만 쓴다. 이렇게만 하고 끝내버리세요. 채권자 취소권은 어디서만 쓰고요? 허위 표시. 이중 매매에서는 안 써요. 그리고 이것을 정답으로 절대 찍으면 안 돼. 모의고사 때는 이게 정답일 수 있지만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가지고 정답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모를 때는 이거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다음 페이지 갑니다. 32페이지 14번은 별표. 갑과 을 사이에 갑수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한테 이를 다시 매도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이게 적극 가담입니까? 적극 가담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글자가 없는데 뭘 아니지 뭘. 그냥 사정을 잘 뭐요? 아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2 매수인이 설령 악이라 할지라도 취득해요. 그러니까 무슨 가담만 아니면. 1번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 취득하지요?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왔네. 무슨 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적극 가담, 이중 매매 딱 켜놓고 뭐만 아니면 그냥 밀어붙여. 뭐라고?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적극 가담이다 아니다가 보입니까? 분명히 병은 적극 가담 안 했다고 떠들 것이고 얘는 적극 가담했다고 떠들 것이고 갑은 입 닫고 뭐야? 가만히 도망가 있잖아. 그러니까 판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지문에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 현실적으로는 이게 애매모호하겠지만 그럼 2번 질문 갑시다. 갑과 을의 매매계약 체결로 토지 소유권은 이미 을에게 이전해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야? 우리는 매매에서 뭘 해야 돼요? 등기 쳐야지 소유권 취득한다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3번째, 병이 갑, 채무, 이 적극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자의 및 원칙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슨 가담 나오면 이건 그냥 무효지. 4번째, 병이 갑과 을세의 매매에 대해서 악이라고 되어 있죠. 반사질서 법률행위 무효이다. 무슨 가담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이 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선의도 뭐고 악의도 이렇게 가요. 또 얘가 알수라 할지라도 유효. 병이 이 계약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을 딱 잡고서 이거 아니면 그냥 무조건 유효라고 내붙여. 그래서 14번에서 쓸만한 지문은 거기 4번밖에 없어. 2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는 얘기고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엑스터지를 을한테 매도하고 중도금 수령한 후 다시 병한테 등기까지 격려해 줬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병이 뭐 적극 가담인지 아닌지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엑스터지 소유권 취득하지요. 이거 뭐가 아니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1번이. 자, 2번은 뭐죠? 그러면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최고 없이도 가까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이게 뭘까? 이 계약은 뭐 했었는데 유효했잖아. 근데 얘가 뭐 해주면, 얘가 못 치면, 얘가 등기를 치게 되는 순간 이건 이행 불능에 빠지는 거죠. 뭐가 아니고 지체가 아니잖아. 얘가 등기 치는 순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을은 이행 불능을 문제 삼아서 뭐 없이, 그래서 제가 맨날 할 때마다 지체는 최고가 필요해요. 불능은 최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을 수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 머릿속에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법정 해제하면서 제 속에 원상 회복이 있는 거죠. 내 돈 돌려내. 플러스 무슨 배상? 그러니까 지금 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죠. 을의 재산권, 채권이 체불 손배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걸 이제 총칙에서 앞에 부분에서 성질적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용 변경 중에서 무슨 변경? 성질이 변경됐다 이렇게 들어가요. 쓰지 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얘기야. 그냥 무슨 말을 못해. 그냥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적어서 다 먹으려다가 시험장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 거야. 얘기했죠.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뭐다? 표시해. 아, 이거는 몰라. 요건 할 거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건 할 거야. 이제 이런 단계로 가는 거야. 푸르던 잎이 항상 가을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다 여름이니까 푸른 잎이 여기 다 있으면 예쁘고 그런데 이제 뭐가 들어가면 가을 들어가면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시험장 들어갈 때는 내가 할 거 안 할 걸 딱 취사 선택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난하게 공부하고 무난하게 시험 보고 학교 가면 다니는데 또 무난하게 떨어져.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꼭 몇 개? 한 개, 두 개 가지고. 성질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 한두 개면. 그래서 저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포인트는 계속 잡고 가라는 얘기야. 자, 네 번째 거 갑니다. 각각 두 번째 했었죠? 세 번째는 적극 가담했죠? 적극 가담하면 어떻게 돼요? 무효일 때 이게 직접 가면 안 되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갑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네 번째 거 갑병 사이의 사질서 위반 무효죠.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이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왜? 꽝. 제3자도 꽝꽝. 다섯 번째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갑병에 적극 가담했죠. 대리인은 적극 가담, 본인은 선의. 판단 기준은 누구? 대리. 따라서 사회 질서 반해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대리 행위 하자 유무를 물은 거죠.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16번은 자, 16번 정답은 4번인데 무효행위 추인 전환이 인정될 수 없지요. 제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타당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 타당성 관련된 얘기는 두 가지 조문이 있는데 103조가 있고
백사조가 있어요. 백산조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선량한 풍속 기타. 그래서 무효. 요거는 제목이, 법적 제목이 불공 전한 무슨 행위다. 이것도 무효죠. 네. 다 타당성 무효예요. 자, 왼쪽은 무효니까 이 무효를 추후로 인정하는 것도 안 되고 전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조심할 것, 불공전한 법률 행위는 뭐는 안 돼도, 취는 안 돼도 전환된다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게 힘들면 이 글자를 읽을 때마다 이 글자를 뭐로 읽어? 그냥 항상 불공전환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안 되지만 추위는 안 되지만 그 밑에 해설이 틀렸지. 밑에 해설이 반사 법률 행위 103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다 추인 전환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문은 잘못된 거야. 아셨어요? 고치세요. 선풍기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요. 전환도 안 되죠. 근데 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뭐는 안 되지만 추위는 안 돼요. 전환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따로 외우지 마시고 글자에다가 붙여. 불공정한, 불공정한. 아니면 이렇게 기억해요. 그 가격 그대로 추후로 인정해봐야 폭리죠. 그 가격을 정상가로 전환하면 폭리가 아니잖아. 네네. 그렇게 기억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설 잘못됐음을 설명드렸고요. 자, 17번에 2번은 장난친 건데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에요. 법률행위 시점입니다. 무슨 시점? 법률 행위 시점. 쉽게 해서 계약 당시 기준 잡아라 그런 얘기야. 네. 이 판례가 뭐냐면 계약 체결 후에 범죄 행위로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면 그 계약이 지금 시점에서 잡는 게 아니고 어느 시점?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점이 아니고 법률행위 성립 시점. 뭐라고요? 성립. 다음 넘기시고요. 다음 이제 104조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자, 18번 봅시다. 불공전한 법률행위. 기업 무상 기증행위. 기부만 있지 테이크 없죠. 적용 없다. 두 번째,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회사에 대한 물품 외상 채권을 포기했죠. 이게 단독행위입니다. 무슨 행위요? 그 2번, 3번은 같은 거예요. 채권 포기, 3번도 채권 포기 단독행위 있죠? 적용 없습니다. 적용 있습니다. 미안해요. 판례가 채권 포기는 적용이 있습니다. 단독행위.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는 부인이 남편을 구제하려고 남편이 갖고 있는 채권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채권을 뭐했다? 포기해버렸어. 그걸 104조 폭리행위 무효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지문. 불공정한 법령에서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이전됐습니다. 제3자가 선이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갑을 꽝, 병, 선이도 꽝, 악이도 꽝. 다섯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 현장 불규정성은 단순한 산술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한다? 판단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우측 19번 가봅시다. 옳은 것. 대리행위 경우에 경설 공박은 대리인, 무경험은 본인 기준? 뭐 기억나요?
경무대, 경무대. 경무대. 아니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본인 있고 누가 있어요? 대리인 있죠? 그럼 순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올래가? 공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야. 아니 뭐 이렇게 뭐 순서 따라 기억해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 할 때 비읍하고 공박할 때 비읍을 기억해요. 그리고 이건 뭐다? 경무대. 막 섞어가지고 장난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장난쳤잖아. 뭐하고 뭐를. 에? 갑자기 여기 경설하고 뭐하고. 궁박을 갑자기 치우더라 하잖아. 잘못됐잖아. 그래서 본인, 궁박, 경설, 무경험, 대리. 두 번째는 무상행위는 바로 증여를 얘기하죠. 증여는 기분만 있고 뭐가 없기 때문에 테이크가 없기 때문에 폭리가 될 수 없죠. 세 번째, 주고받은 거 급부 반대급부 사이에 불균형 존재하면 궁박경설 무경험 추정된다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돼. 네 번째, 경매에서는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행위가 성립하면 안 되죠. 다섯 번째, 토지매매가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 토지 잔득한 제3자 선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어렵지 않죠? 꽝꽝. 자, 다음 페이지 20번 갑니다. 옳은 것 1. 전환 인정되지 않는다. 전환되지요. 추인된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아까 조심하랬습니다. 103조 선풍기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지만 104조 폭리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된다. 세 번째, 불공정 법률에 대한 여부는 행위한 때 당연히 맞겠죠? 네 번째, 불공정 법률과 같지 못한 법률행위는 반세적 법률이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는 증여죠. 증여는 폭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우측에 21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22번도 풀어보세요. 다음에 41페이지에 23번입니다. 별표 해주세요. 갑은 을서의 엑스토지를 임차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뭐 했으나?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무슨 토지로? Y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제목 네, 오표시 모여가 딱 떠올려야 됩니다. 이때 특징 갑 무슨 토지? X토지 팔기로 합의했죠.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적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해볼게요. Y토지 계약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계약서는 있습니다. X토지 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서 있다 없다는 중요치가 않지요. 자, Y토지는 자, 이게 Y토지는 여기가 유효다 그러면 틀리고 무효다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틀리고 Y토지가 성립도 틀리고 Y토지 계약은 불성립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다음 X토지 계약서는 없지만 X토지 계약은 뭐하다? 계약서는 없지만 뭐가 아니고 계약이 뭐였고 성립했고 무효가 아니고 뭐다? 유효다 그런 얘기야. 딱 그것까지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지문 매매계약은 X토지 계약에서 유효하게 뭐한다? 바로 여기 나왔네요. 이거 맞았네요. 그렇게 확신이 와야 돼.
근데 설마 1번이 답일까 해가지고 또 2, 3, 4, 5를 읽는 이상한 쓸데없는 습관. 그건 자신이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신 없이 시험 보면요, 괜히 시간만 날라먹어. 두 번째, Y토지는 유효하게 성립한다. 말이 안 되죠? 세 번째, X토지 착오 취소할 수 있습니까? 퍼펙트 모함으로 가서 어떻게 취소를 해? 네 번째 거 Y토지 불성립이죠? 어떻게 취소를 해? 이 이야기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가장 좋죠. 제가 쓴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불성립 반대는 뭐고? 여기다 뭐 그리시고? 원 그리시고. 네? 여기 1, 2, 3, 4번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2번, 3번 논의하세요. 2번, 3번에서는 뭘 가지고 놀아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네? 의사능력, 행위능력, 단독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비서표시, 사긋, 학과 적타 있잖아요. 여기다 계속 붙이면 다 안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능착사가 무슨 사유고 나머지 이 사유가 무슨 사유다? 자, 숫자로 하세요. 2번, 3번, 2번, 2번, 3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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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당사자 2번, 당사자 취소지. 요거는 단독은 원칙은 4번이고 예외적으로 알 수 있대 무효. 통정은 무조건 무효. 착오 사기는 취소. 그러니까 이쪽이 무슨 영역이고 이쪽이 이쪽 영역 아니요? 요 영역이. 그럼 여기서 Y토지 계약서는 있어도 Y토지 매매 계약은 뭐다? 성립조차도 하지 않았잖아요. 뭐가 있어도? X토지는 계약서가 없어도 서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X토지 매매는 뭐하다? 퍼펙트 유효다. 그러면 이걸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당사자가? 모르고 했다더라도 Y토지는 뭐 할 수 없다? 어디 여기 가서 여기 취소란 말을 쓰단 말이에요. 성립이 돼야지 이 말 쓸 거 아니에요. X토지는 퍼펙트 뭐함으로?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표시에 초점을 둬요? 의사에 초점을 둬? 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적 해석의 대표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뭐다? 표시표를 펴고 의사에 초점 둔단 말이야. 오표시 무효랑 가까운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아니고 상대방 뭐다? 없는 단독행위가 자연적 해석 두 가지가 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23번은 기출 문제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하나 봅시다. 24번 이제 말장난합니다. 60번지, 90번지 각 토지 소유하고 있는 갑은 90번지 토지 계약하고 약속했는데 아이고 무슨 토지로? 60번지로 표시했죠. 그럼 여기다 여기 60번지 이거 아니에요? 60번지가. 예? 네. 그럼 90번지는 서로 합의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게 또 다시 갖다 장난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볼게요. 을은 60번지 토지 등기했죠? 네. 이거 등기하면 이 등기가 유효 등기입니까? 무효 등기입니까? 계약이 뭐 하지 않았으므로?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 등기지 뭐. 그럼 소유권 취득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두 번째, 을은 집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60번지든 90번지든 뭐 할 수 없다? 세 번째, 을은 갑한테 9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 계약이 뭐함으로? 반라하면 되잖아요. 반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네 번째, 갑은 을한테
60번지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네, 네. 이게 무슨 등기니까? 무효는 등기말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다섯 번째, 90번지 매매계약은 무효다? 90번지는 뭐 한 거예요? 유표죠. 그래서 앞에 23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가정해 두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네, 우측에 25분부터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아셨어요? 네. 네, 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